최소 80개의 핵무기, 이게 현실입니다. 비핵화 부르짖다 한국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판인데 우리 사회는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의 입에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김정은을 향한 노골적인 구애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카드가 던져졌죠. 북한은 미사일 10발로 화답하며 철저하게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급박하게 돌아가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대우받는 새로운 국면이 열렸는데도 아직도 달성 불가능한 비핵화 타령만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한 아우성에 불과합니다. 8년 전 우리가 쥐고 있던 중재자의 지위는 윤석열 시대를 지나오며 진작에 증발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북미 간의 위험한 밀당, 그 뻔뻔한 모순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뉴스 들어가 봅시다. 북미 관계에서 티키타카가 시작이 됐어요. 김여정 부장이 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 말문을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훈련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군사훈련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북한 말은 제가 정세현 장관님으로부터 배운 건데 행간을 읽어야 돼요. 행간을. 잠시 후 직접 모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걸 만날 수는 있어. 그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안 만난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 규모, 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소 가지고 되겠어? 아예 중단이면 모를까? 가로치고. 이 말이 들어있으니까 규모,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정도는 해야 8년 전 당신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일이 어그러진 이후에 다시 만난다고 우리 인민들에게 말할 명분이라도 생기지. 그런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답은 정세현 장관님한테 듣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관심이 없다면 말이 거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뒤에 김정은, 트럼프 사이 좋다는 토를 달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토를 달았어요. 자기는 트럼프와 소통했는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최근 북미 지도자들의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언론들은 부인했다고 보도했죠. 그렇습니다. 보수 매체를 포함한 여러 매체들은 소통을 부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모른다는 말은 소통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소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사 없었다고 해도 트럼프는 뻥가를 냈습니다. 그렇게 면이 상할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소통을 했든 소통을 하지 않았든 북한도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한 거예요. 부인한 게 아니고. 그리고 바로 발사체를 쐈죠.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5시께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특이점이 9일 전에도 하나 쐈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10발 쐈는데 이걸 북한 내는 보도하지 않았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한미연합훈련 상대로 우리 군사력을 과시했다. 이런 목적이 아닌 거예요. 북한 내는 보도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특히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북한이 도발했다라는 보도만 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군사 도발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원래 북한은 미사일로 말을 해요. 심지어는 미사일 각도로도 말을 해요. 문 대통령 때 북한이 평창 올림픽 직전에 미사일을 고각 세워서 쐈단 말이죠. 그 각도를 보고 북한이 대화 의사가 있구나 하고 간파한 덕분에 남북 대화가 시작됐어요. 미사일을 몇 발을 쏘는지 어디를 쏘는지 어떤 각도로 쏘는지 다 말을 하는 겁니다. 북한은. 이번에 미사일은 트럼프가 대화 제안을 했는데 불구하고 거부한 게 아니고 미사일로 답을 한 거예요. 잠시 후에 이 지상 최고의 북한
미사일 통역기 정태현 장관님에게 무슨 말을 한 건지는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여정 발언이 있은 후에 어제 전해드린 트럼프의 김정은 만날 거야 하는 발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백악관 헬리콥터 착륙장 시찰 중에 올해 김정은을 만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만날 거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짧게 봅시다. Can't tell you that. But I get along with him. The fact that I get along with him, that'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Yeah, I will be.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저거는 이제 헬리콥터 착륙장을 짓고 뒤에 공사 그런 복장을 공사복을 입은 사람이 쭉 서 있는 거는 헬리콥터 착륙장을 새로 짓는데 시찰하는 TMI인가? 자, 더 중요한 말을 그 뒤에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모욕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훈련이 내 임기 중에는 모범적으로 행동한 누군가에게는 모욕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I felt that we were doing a massive war exercise. I thought that was very insulting to somebody during my term, at least, very well behaved.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임기 중에는 아주 모범적으로 행동했는데 이렇게 군사훈련을 해가지고 위협하는 것은 김정은이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거야. 아니,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거야. 이건 굉장히 센 발언이에요. 뭐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말했으면 빨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래서 또 추가한 발언이 있죠. 들어봅시다. When I'm friendly with him, I don't see anything happening for certainly 2.5 years. It's not going to happen with me. 이 말은 북한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2년 반 동안 한미군사 연합훈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뉘앙스로도 언론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트럼프 말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 이 연속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굉장한 제스처예요, 북한한테. 모욕이니까 2년 반 동안 안 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대화 목표가 비핵화냐고 묻자 답을 안 했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봅시다. Is your goal in trying to re-engage with Chairman Kim still denuclearization? And what makes you think you could be successful now when you've worked?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but I d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북한은 비핵화 얘기하면 어떤 대화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맞춘 답변들이에요, 다. 자,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목표는 비핵화인데 트럼프 구상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결이 다르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비핵화를 주장하지 않으면 빨갱이 소리 들을까 봐 두려운 또는 더 이상의 상상력은 없는 게으른 언론 또는 북한과는 오로지 대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극우들이 저렇게 비핵화만 반복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역사적 찬스가 있었죠. 8년 전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날려먹었어요. 네. 끝난 겁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많이 보유했어요. 트럼프가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했죠? 57개입니다. 57개. 다시 한번 봅시다.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트럼프가 숫자 틀리기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57개인지 87개인지 그 숫자가 정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두 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기 이상. 우리 당국은 더 많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보통 80개에서 120개 정도 본다고 국방위원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50개든 트럼프가 말한 우리가 생각하는 100개든 핵 보유국인 거예요. 어떤 핵 보유국이 핵을 스스로 폐기합니까? 경제 제재 수십 년간 버티면서 개발했는데 이제 와서 왜 포기해요? 비핵화 말하는 언론이든 보수든 누구든
그러면 대체 어떤 수단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야? 아무런 방법도 없어요. 그거는 인류 역사에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너가 핵 없애 해가지고 핵 없앤 나라가 있어요? 그런 구호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남북관계 하등에 도움도 안 되고 해결책도 안 되는 혼자 옹알이 같은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8년 전에 트럼프가 날려먹어서. 트럼프한테는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트럼프 목표가 비핵화가 아니다, 뭐 탄두 제한인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이제 핵을 고도화하는 것을 중단한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는 핵 감축, 그런 레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의제가 그렇게 되는 순간 핵 보유국 인정이 되는 거예요. 북한은 8년 전에 그 북한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 진짜 우리 언론이 해야 될 이야기, 고민해야 될 것,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이제 8년 전에 북한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를 당사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객으로 취급할 거거든요. 8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고 플랫폼이었어요. 없으면 일이 진척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하고 직거래 하려고 할 거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패싱되지 않고 우리 역할을 찾아가느냐. 이게 진짜 이야기할 과제예요. 비핵화를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지나갔지. 자, 다시 해봐요. 뭘 어떻게 지나갔지 뭐. 그러니까 그 역사적 찬스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찬스가 열릴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나고 나서 한참 몇 년 지나서 그때가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는 얘기예요. 한 국면은 지나갔고 지금도 하나의 국면이 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비핵화 얘기를 또 한다는 건 멍청한 소리예요. 그렇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언론은 대화 거부라 해석했지만 사태의 본질은 다릅니다. 한미 연합훈련 종료 직후 터져나온 북한의 무력 시위는 사실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 위한 배수진이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역시 어설픈 축소가 아닌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었던 셈인데요. 이에 트럼프가 임기 내 훈련 중단이라는 파격적 카드로 응답하면서 장외 협상의 판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한국 외교안보팀의 박자가 전혀 맞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륙 진출과 평화체제 구축의 결정적 분수령을 맞이한 지금 국군을 건 외교 전략의 전말을 정밀하게 짚어봅니다. 이번에 북한이 9일차로 미사일 한번 쏘고 어제는 10개 쏘고, 그래서 언론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럼프가 대화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거의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했거든요. 근데 평창 올림픽 직전에도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그때는 각도를 보고 북한의 언어를 읽었단 말이죠. 이것도 북한이 무슨 말을 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한미연합훈련이 20일 날 끝났죠. 어저께 끝났는데 내년에도 다시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이런 짓 하지 마라. 대화하려면은 이제 이런 거 그만해야지. 그렇죠.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또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한미연합훈련을 뭐 한 2년 정도 중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런 의미를 읽을. 네. 그러니까 그 영상 다시 준비해 봐 주세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질 수도 있다. 2년 반 동안, 자기 임기 동안은. 바로 그러죠. 그러니까 미사일 쏜 데 대해서 트럼프가 한 2년 동안 자기 임기 동안은 한미연합훈련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그 답을 보낸 건데, 요게 이제 북미가 만나기 위한 협상이 비언어적으로, 트럼프는 물론 말을 했지만은 마주보고 앉아서 협상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장외에서 주거지 막거지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저도 예, 이해했는데 예, 예. 특히 이 대목도 해석해 주십시오. 뭐요? 그 김여정 부장이 우리 언론에서는 대화 제안을 거부했다. 그리고 뭐 소통을 부인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그 한미 연합훈련 뭐 규모나 기일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규모 기일이 아니라 아예
취소하거나 그러면 된다 가로치고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러려면 전면 취소를 하라 이게. 그렇지. 뭐 규모 축소 내지는 무슨 일부 중단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맞아 2018년에 했던 것처럼 전면 중단을 해버리면은 뭐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청하지 않고 맞는 거예요? 빙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 이것 가지고 되겠어? 그렇죠.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원하는 게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소통하는지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그거. 네. 그러니까 내가 오면서 들으니까 해석 잘 하대요. 내가 공개적으로 그걸 알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까지는 못 왔다.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무슨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내가 좀 감을 잡고 있는데 당 총무부장인 나한테까지는 완전한 그림이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기가 미미하다는 거, 미미하다. 자기는 모른다는 거지 없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아주 미미해서 네. 총무부장이 그 감지를 하거나 보고를 받아가지고 국무위원장한테 보고할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세게 접촉하라는 뜻이기도 그렇죠. 하겠네요. 김정은한테 보고할 정도까지는 지금 접촉이 없다 하는 그 뜻으로. 이 정도 접촉으로 안 되고 더 공식적으로 해달라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뭐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좀 더 써 이거야. 그 트럼프는 사실 지금 언론에다 연일 특히 지금 한미연합 훈련하는 것은 김정은한테 모욕이다고 했잖아요. 이거 굉장한 발언 아닙니까? 글쎄, 근데 모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고 트럼프의 그 오법에 대해서 좀 놀라긴 했는데 모욕이니까 그만둘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트럼프는 썼다고 봅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협이죠. 그리고 핵 비핵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거요. 네. 저 트럼프가 그 얘기했어요? 트럼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지금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는 이미 이제 2기 출범 직후에 여기 두 번째 대통령 된 뒤에 김정은은 핵보유, 히스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북한이 뉴클리어 핵보유국이라는 얘기를 했고 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핵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만들지 말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편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은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핵 동결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게 이제 작년 한일 정상회담 가기 직전에 요미우리 신문과의 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핵 동결, 감축, 그리고 비핵화는 저 멀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참모들은 계속 밖에 나가서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담하고 나서 공동성명 발표할 때 비핵화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작년, 금년 만나기만 하면 그 한미일 외교부 장관들은 비핵화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따로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 대통령 따로 참모들 따로 미국도 국무장관 따로 대통령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과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까지 했으면은 한국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동안에 비핵화를 그저 입버릇처럼 외고 댕기던 참모들을 두고는 대통령이 말하자면 미국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가 내지는 차제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 미중 사자가 만나서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기 위한 회담을 열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그것까지 간섭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정권 초에 작년이죠. 작년에 한미연합 훈련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통일부 장관도 했고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참모가 그건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대로 두고는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언행에 불일치하다는 얘기를 김여정이 어저께 밤에 또 했어요. 근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불일치는 아닙니다. 대통령의 이 얘기는 앞으로 나가는데 참모들은 뒤로 잡아당겨요.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25일 날 제주도에서 그 무슨 세미나 발표할 때 대통령을 소위 누구야 그 문워크하는 마이클 잭슨이요. 마이클 잭슨 앞으로 가는데 아니 한국에도 문워크가 나왔어요. 차지현이라고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더라고. 대통령 앞으로 가요. 지난 8월 7일 날 그러니까 금년 8월 5일 날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고 난 뒤에 외교안보부처 8월 7일 날 중앙일보 기사에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북 행보와 관련해서 정동영 장관은 3보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대통령은 1보 나가는데 유성락 안보실장은 0.4보 나간다. 대통령보다도 적게 나가면서 무슨 페이스메이커고 통일부 장관보다도 뒷걸음치면서 무슨 피스메이커를 돕는 페이스메이커고 그럽니까? 장관님 발언 총량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비판을 못하게 해. 요 정도에서 자 왜냐면 우리 김준영 예,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야 되니까 김여정의 그런 담화를 보고 그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또 해석을 하겠지만 조중동에서는 차제 기회가 오면은 대통령과 언행을 같이 하는 그런 참모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만 임기 중에 남북관계 개선에 바늘구멍을 뚫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팀 그대로 두고는 희망 없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김준영 대표님 원내대표님 만약에 우리가 이 기회를 살리려고 한다면 살리고 싶죠. 살리려고 한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됩니까? 일단 저는 양극으로 나누는데요. 이게 이제 최대 기회가 왔다. 그것도 맞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은 그걸 거절한 것도 아니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죠. 지금은 그리고 더 내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게 어제 김여정은 한국 빠져라. 그렇죠. 네, 네. 한국 빠져 있어라 그러는 거고. 미국하고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빠져라고 온 거죠. 2018년하고 차이점이잖아요. 2018년은 우리가 모든 걸 조성했고 미국과 북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네. 근데 미국도 우리한테 특히 북한이죠. 북한은 우리한테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제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죠. 이제는. 지금은 너무 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연합훈련 축소도 우리가 먼저 얘기했고 그러면 이걸 미국한테 눈치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축소시켜라고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권도 서로 조용히 주고받고 이러지 마시고요. 옆에서 그렇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트럼프가 몸이 달아서 장은 열었다. 파티를 열고 싶고 구애를 끊임없이 보내고 실제로 지난번 훈련 추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은 싱가포르를 성공했기 때문에 선의로 보여준 거고 이번에는 나와달라고 먼저 북한한테 제시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면 근데 저는 세 가지 장애물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관건은 북한인데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확실하게 철회하면 안 만날 이유가 없다 그랬고 대북 적대시 정책은 딱 세 가지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제재하지 마라. 제재 없애라. 그다음에 핵 보유 인정해라. 세 번째가 군사훈련 취소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저는 보면 트럼프가 자꾸 농담처럼 하고 흘리는 것처럼 하고 기자회견에서 하는데 이거를 확실한 보정을 통해서 북한한테 주면 북한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려면 문제는 뭐냐면 미국 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북한한테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체가 미국 대외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장애물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국내 여론. 예, 미국 국내 여론을 트럼프가 돌파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북한입니다. 아까 말한 그 세 가지를 뭐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과거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북한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때도 사이가 좋았잖아요. 지금도 사이가 좋은데 김여정 말은 뭐냐면 그 사이가 실무회담 갈 때 되겠냐예요. 트럼프는 처음에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친분이 미국 정책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 확신은 2019년에 뒤통수를 맞았던 트라우마가 저는 이 부분에서 해서 북한이 지금은 왜냐하면 급하지 않거든요. 뒷배가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지금 북한 너무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할 정도로 트럼프의 헌신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은 거기다가 왜냐하면 가자 지구 해결도 안 되고 그건 맞습니다. 이란 전당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세계적으로 나 이거 해결했어 피스메이커야 할 게 없어요 남은 게. 지금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트럼프가 1기 때 미국 역대 처음으로 북한 문제가 1순위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 다시 그렇죠. 적어도 1순위로 가져왔다는 거는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기회죠. 이게 오랫동안 열려 있을 찬스는 아니라고 보는데 자 김영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도 왔다 갔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어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평가들이 조금은 뭐 헛물 캐지 마라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언론에서는 그래요. 적어도. 예,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옛날에 하노이 회담의 실패 그리고 미국의 복잡한 국내 정세 이런 것 때문에 헛물 캐지 마라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 반대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100년간 개인이 꿈이 있듯이 나라도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이라는 것은 이제 평범한 시민이 걸어서 대륙을 갈 수 있는 게 저는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회가 50% 이상 될 때 움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종속국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국들은 10%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 10%의 가능성을 가지고 가능하게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속국들은 60%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말이 늘 바뀌죠. 또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군사훈련을 포기하기도 했고 포기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건 처음입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왕이가 이번에 왔었는데요. 기자들이 북미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다라고 잘랐어요. 언론들은 그것만 듣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중국은 중재해줄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중국은 의례적으로 남의 국가 문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평소 왕이가 절대로 하지 않았던 말을 한마디 붙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이 공격적인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적대적 정책을 포기하면 북미 대화는 가능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중국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여러 고위급들이 북한을 가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북한의 속내를 가장 잘 아는 국가일 겁니다. 그 속내를 왕이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대적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미국이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엊그제 그 8.15 경축사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을 때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잘 모르시겠지만 8.15 경축사 하나 할 때도 굉장히 여러 부처에서 꼭 이 말은 들어가야 된다고 싸웁니다. 그 중에 추려진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8.15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 말이 우리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될 외교의 대전략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체제를 가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명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국내 문제로 이런저런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뭉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는다면 진보 진영은 다시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요구하는 김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요건 같은 것들이 미국이나 중국에 의해서 대부분 충족되어 나가고 있어요. 제재 문제, 비핵화 말하지 않는 것 문제, 군사훈련 폐기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전에 어떤 시기보다도 충족되어 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정말 구분을 걸고 모든 것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다 지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자, 있습니다. 박수. 와.